저희가 보통 사건을 이렇게 접해보면 그 불륜의 상대방하고 하는 행위가 사랑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좀 늦는다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꺼진 줄 알았는데 핸드폰이 안 꺼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들리는 거죠. 부인의 그런 무식함과 어떻게 이런 걸 못 알아채고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둘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랑으로 보이기가 어려워요. 남편이 굉장히 바람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 장면을 잡아서 정말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 그 남자는 그 상간녀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부인이 그리웠던 거예요. 전 부인이. 전 부인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전 부인도 거절했어야 되는데 또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교도소에 다시 가게 돼요. 전 부인하고 간통을 해서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남자분은 두 여자를 데리고 저 중동으로 가서 사셔야겠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이없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제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되면 화가 나니까 그걸 자녀한테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빠라고 한다면 그럼 아이들도 이 가정을 아빠가 깼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해요. 요새는 근데 애들이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저희 지난번에 상담했던 사건은 너무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나서서 위치 추적을 하고 아버지가 어디서 카드를 그었는지 아빠가 어디서 그 교통패스 카드 요새 그것도 다 추적이 되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오고 아빠가 어느 장소에 간 걸 알고 따라가서 그 현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은 저희 의뢰인분을 좀 혼을 냈어요. 이거를 본인이 감당을 해야지 왜 아이들까지 여기 개입시켜서 그것을 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는가. 그럼요. 이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하면 되는 문제인데 애들까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살 텐데 그래서 진짜로 증거수집 뭐 처벌하는 거 다 좋은데요. 그런 문제 발생했을 때 아이들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예요. 그 양반이 53세에 쓴 칼럼인데 그 칼럼에서 자기가 53세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충격이 9살 때 부모가 이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이혼한 줄을 몰랐는데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애플파이 들고 와가지고 뭐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로도 정말 수십 년 동안을 정말 부모한테 그때 왜 이혼했느냐 라고 따져묻고 싶은 거를 꾹꾹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그게 어떤 내재된 분노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보통 미국은 이혼이 일상화돼 있고 거기야말로 진짜 불륜 간통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애들은 거기에서 주변에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애들도 받는 상처가 덜하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애들한테는 어느 나라에 있든 누구한테 있든 자기한테는 부모가 이렇게 갈라서고 이런 사건을 일으킨다는 게 그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불륜 의심이 갔을 때 이렇게 어떻게든 끝까지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덮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라시대 처용가 보면 나오잖아요. 네. 셔벌 밝은 달 아래 춤추다 돌아왔는데 다리가. 집에 돌아보니까 다리가 네 개다. 네 개더라. 근데 뭐 내가 그거 확인해서 뭐 하겠냐. 다시 나와서 춤추고 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저랑 대단한 똑같이 호인이시네. 아니 요지인 즉슨 불륜이 계속 돼왔죠. 남자들이 관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역사 그러니까 일에 어떻게 해왔는데 대처하느냐. 그거를 여자들이 요즘에 옛날처럼 참아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더 세게 나온다는 게 요즘의 현상이지. 참지 않죠. 네, 참지 않는다는 거지. 남자들은 계속 해왔고 요즘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같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쌍벌죄다 이런 건 다른 아니지. 의자가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실무적으로 이제 상담을 많이 받고 불륜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 변호사 마찬가지지만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륜은 확인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확인하다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했다시피 녹음 같은 경우는 거의 99% 잘못될 확률이 크거든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는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징역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게 위법한 증거라 해서 증거로 될 확률도 적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저는 뭐 다른 의미에서 그냥 아예 자기가 직접 찾지 말고 아예 그냥 이혼해버리든지 진짜 더 이상 살기 싫으면 그게 맞지. 증거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을 실형을 살리든지 아니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동기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자의 그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 넘었고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되니까 예전에 10년 이전이었을 경우에는 막 그런 거 못 견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상을 하자면 예. 나이라는 게 뭐 그렇게 제가 나이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팔팔 뛰는 데서 이제는 아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점차 그래.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 나오시네요. 인생을 인생을 크게 볼 때. 들어오면 우리 남편이고 나가면 동네 아저씨야. 무슨 크게 볼 때 전에는 좀 남편들이 이렇게 들키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 돌아오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남성들이 이제는 그래 미안한데 나 이제 내 인생을 좀 제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근데 이게 연령대가 높아가면서 그 이제는 인생의 황혼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너 애 키우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지 않았냐.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여자랑 살고 싶다라고 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남성들이 그러니까 제일 늘어나고 억울한 게 있어요. 40 넘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은 것과 40 넘어서 정말 사랑하는 상대를 찾은 게 가장 인생에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무서운 하더라고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을 이제 찾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기- 그리고 사람이라는 네, 게 설문조사를 아니 그러니까 해보면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몸은 결혼이 묶을 수 있지만 정신과 그 영혼까지 어떻게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겠어요. 이따가 자리를 이쪽으로 좀 옮기세요. 근데 이 남편의 외도에 대한 여성들의 이 시각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가 이제 42% 나오고 그다음에 싫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저 윤영미 아나운서처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인간이 유한한 존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한 34% 되고 그다음에 외도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들키지만 말아라. 이게 한 23%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 한 7%, 58%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들키지만 또 뭐 마라. 나한테 들키지만 말아라. 요 정도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친구들이 우리 나이쯤 되면 아 그냥 돈이나 벌어 갔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 가서 문짓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우스갯소리로 이 그렇게 얘기 대체로 많이 이런 해요, 요즘 사실. 여성들이 너 나가서 놀 수 있으면 놀아. 돈만 갖다 줘. 아니, 생활비 아니 하나 요즘 가져와라. 마지노는 그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필요는 순전히 그냥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해결해주는 해결사 수준으로 보는 거지. 윤영미 씨. 끝까지 남편으로 안 보더라고요. 아니, 윤영미 근데- 씨가 얘기하는 그 여성들의 가정은 공통성이 있어요. 남편들이 이 가정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 좀 관대하기도 하고 나이의 탓으로 돌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남편들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으로 돌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막 이래요. 제가 근데 특이한 지금 얘기가 아니라 특이한 사례를 얘기를 하겠는데 바로 제 처예요. 제 처예요. 실질적인 그 불륜 현장을 늘 쫓아다니셨던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모텔을 잡은 적도 많이 있죠. 따라다니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더니 저희 앞에다 딱 대요. 쌍라이트를 딱 켜는 거예요. 차 문에 와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은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톱스타급이었어요. 톱스타급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미혼이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숨어있는 부인이 있던 거였죠. 제가 근데 지금 얘기가 아니라 특이한 사례를 얘기를 하겠는데 바로 제 처예요. 네. 이게 내가 화를 내고 의심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아, 여기서 또 닭살 커플도 막 이렇게 자, 연기 자랑하시는데요,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이죠.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5, 6년 지났을까? 근데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저녁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예. 계속.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밥 한번 먹을까? 그래서 좋아. 뭐 어때? 나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마침 그날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12시쯤 됐는데 안 들어왔어요. 전혀 개의치 않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날이었어요. 화도 2시가 됐어요. 예. 2시가 넘었으니까 평소에 저랑 다르게 기분이 아주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걱정이 되죠, 사실은. 걱정되는 걱정도 부분도 되고. 있지. 처음에 아니, 걱정되다가 나중에 화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놀랬어요. 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도대체 2시에 술 마실 때가 어딨지? 그 생각을 하고 문 밖에 나왔어요. 아파트 문 밖에. 이제 나온 그래서 거예요.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멀뚱해서 나왔어요.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저기서 집사람이 취해서 비틀비틀 오는 게 보여요. 네. 그래갖고 대뜸 내가 화를 팍 냈나 봐요. 예. 화를 막 내니까
이 사람 입이 이만해지면서 너무너무 평소에 좋아.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그러겠어요. 맞아요. 이게 웬 닭살 커플이야. 관심셔서 오빠 되겠다. 이게 애정의 확인이었나 보다. 근데 잠깐 그날 어떻게 됐대요? 왜 늦게 오셨대요? 술 먹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늦게까지 마셨대요, 그냥. 한처럼? 이상한데? 이상한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류 교수님. 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요즘 아내들이 생각보다 많은 아내들이 좀 쿨해졌어요. 돈만 벌어와라. 나는 그냥 참고 살겠다. 또는 들키지 말아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상간녀들이 예. 나타나요. 아, 그렇지. 네, 오히려 상간녀가 네. 옛날에는 상간녀가 이렇게 울면서 죄송해요. 머리끄댕이 막 잡히고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잡혀가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각서 쓰고 그랬는데 예. 요즘은요 상간녀가 와이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너 남편은 날 사랑하는데 넌 뭐 하고 있는 거냐? 넌 껍데기다. 그리고 너 지금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니? 돈 줄게 가. 이렇게 모욕적인 어머나. 발언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중간에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와이프한테 난 몰라 하면서 상간녀 에이, 뒤로 숨어요. 못났다. 아유. 그러니까 부인은 오히려 남편을 잡아요. 가정은 지키자. 아. 그리고 상간녀는 가운데 끼어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참고 살려고 하는 부인들이 오히려 이제 우라병이 터지게 되는 거죠.